안녕하세요, 박빌딩입니다. 휴가들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휴가를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예약도 안 했고 그랬었는데 세상에 저만 일하고 있는 기분이 갑자기 들어서 급 우울해져가지고 제주도로 다녀오는 바람에 영상을 한 10일 정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신이사가 지역 추천을 좀 해드리는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동시에 저 역시도 지역 추천을 해드리는 영상을 같이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지난 8월 18일 날에 신속통합 재개발이 기존에 이제 공모 방식이었다가 수시로 바뀌면서 수시 신청 이후에 처음으로 후보지로 지정된 이 두 곳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구역 지정되는 곳들을 보면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안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습득을 하셔야지 지역을 보는 시선이나 지역을 보는 시야가 조금 터진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좀 중요한 발판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우선 이 두 지역은요,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자본으로 투자를 하실 분이라면요,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투자를 하셔야 이 실거주 의무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제가 오늘 좀 영상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중랑구에 보시면 172-1번지 여기가 이제 면목 5동입니다.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면목 4동이랑 면목 5동이 수시공모로 연번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면목 4동보다 면목 5동이 앞서서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 발표가 됐고요. 자, 성북구 종암동은요, 지금 현재 성북구가 후보지가 제일 타이트합니다. 성북구가 지금 성북동에서 2개, 장이동에서 하나, 성북동에서 또 하나, 정릉동에서 하나, 그래서 6대1의 경쟁률을 뚫고서 지금 종암동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제가 추천해드렸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똑같은 옷 입고서 이 영상을 찍었었죠. 지금 8월 1일 달에 빌라가 3억 6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땅 지분도 뭐 12평에다가 공시가도 좀 높으니까 아직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니까 거주 몸테크 하실 좀 신혼부부 젊은 층들도 좀 보시면서 투자하실 분들은 공시가가 높으니까 보증서 끊어줄 수 있는 커트라인이 높거든요. 그래서 갭으로 한번 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좀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8월 18일 날 후보지 지정됐으니까 지금 17일 만에 후보지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 빠르게 후보지로 지정이 됐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됐고요. 면목 5동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21년 10월 달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때는 면목 5동이 공공재개발로 미선정구역으로 지정이 이날 이후에 지정이 됐었는데, 이때는 신통이 9월 달에 첫 공모가 나왔는데 이미 동의서 자체, 공공재개발 동의서 자체를 21년 상반기부터 걷어서 40% 이상 걷어가지고 제출을 한 지역이라서 소액투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기 전에 좀 보셔라 라고 영상을 21년 10월 달에 찍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신통으로 바꿔서 접수를 해가지고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딱 2년 정도 시간이 조금 안 걸렸습니다. 22개월 정도 지났는데 진짜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 2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면목 5동도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추천을 드렸냐면, 뭐 물론 공공재개발로 40%라는 동의서를 걷긴 했지만 여기가 또 면목선이 개통되면 500m 이내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신통이나 뭐 모아타운이나 선택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노후도가 한 71%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매물이 방 3개짜리 땅 지분 10평짜리가 3억 8천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전세가 한 2억 7, 8천 껴가지고 한 1억 투자로 접근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지역도 지금 8월 18일 날에 후보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보시게 되면 어떤 유튜버나 어떤 블로거나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재개발 지역을 추천을 하는데, 사실 그 유튜버나 블로거의 이 내공을 알려면요, 2년, 3년 전, 더 나아가서 뭐 4년 전의 영상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린 유튜버나 블로그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또 그대로 카피를 떠서 또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급하게 최근의 현황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구역들의 이런 알고리즘을 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는데, 자, 신길 1구역도 공공재개발 지정됐죠. 장이 9구역 공공재개발 지정됐죠. 원효를 1가 역세권 시프트로 좀 구역 지정 단계죠. 용두 3구역은 신통으로 지정됐습니다. 장이 11구역은 공공이었다가 지금 역세권 시프트로 지금 변경해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요, 노후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70%는 넘기시면 좋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모아타운을 추진한다. 근데 노후도가 정말 간당간당하게 57%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요, 주민들 찬반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미끄러지면은 행위정보시도 풀려버리고 권리선정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도 못하기 때문에 모아에서 부러지면 그 어떤 정비사업으로도 다시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노후도가 70%가 넘으면요, 신통도 할 수 있고 모아타운도 할 수 있고 뭐 공공재개발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뭐 지하철 500m 이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역세권 시프트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후도 중심의 선택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지 중심으로 가다가 노후도 애매한 데 투자하시면요, 이게 정비 사업이 한번 미끄러지면요, 투자 원금은 고사하고 투자했던 금액에서 손실을 보고서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황금성에서 문제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무조건 노후도입니다. 불나면은 진짜 열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재난에 취약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최근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부동산 플래닛이나 네이버 로드맵으로 노후도를 대충 보시는 경향이 많은데요, 노후도가 심각한 곳은 로드맵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장 중심의 어떤 정비의 시급성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겠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도 추진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역세권 시프트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상가주택 임대수익률이 많은 지역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대파가 동의서 25% 30% 걷는 건 일도 아닙니다. 온갖 호도행위로 동의서 금방 걷어가지고 반대하는 거는 진짜 순식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주택이 많아서 임대수익이 좀 잘 나오는 이 꼬마 빌딩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할 때도 거기서 못 넘어가 버리면 정비사업 스톱입니다. 자, 그리고 권리가가 높다는 말은 상가 임차 수익에 있어서 권리가가 높다는 것은 유동인구도 많고 장사가 잘 된다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곳들의 임대인들은 반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도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구멍가게 카드 단말기 없는 지역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종이 밀집한 지역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몇 유튜브에서 고도지구 완화를 강조하면서 지역을 추천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일종에서는 건립할 수 있는 아파트의 물리적인 양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그거를 완화를 한다고 해도 투자하시는 분들 니즈에 다 못 맞춰요. 그래서 일종 있는 지역은 가급적 빼라. 왜냐면 내가 지금 한 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예산이 있는데 굳이 일종을 찾아서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일종 있는 지역들은 빼시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신월동 같은 경우에도 신통안이 입안이 됐는데 김포 고도지구에 걸렸었죠. 그거 풀리고 완화해봐야 15층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많고 건립대 세대 양이 적으면 또 비리율이 훅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반대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해지 지역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정비 구역도가 있기 때문에 그 구역도를 기반으로 다시 추진하고, 해지 지역이 370개지만 노후도가 다시 요건이 충족된 데는 100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번에 신통이든 뭐하든 뽑힌 데 보시면 거의 다 해지 지역입니다. 해지 지역이 아니고서는 여기는 신축이라서 빼고, 여기는 사옥이라서 빼고, 여기는 상가주택이 있어서 빼고, 그런 구역계 자체가 정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심의를 걷고 서울시 올라가서 후보지 지정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고요. 중간에 자초될 위기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숙지를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실패를 보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지금 최근에서야 추천한 지역들 보면 이런 공통사항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강의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말고 더 추가적으로 있고요. 어느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정리도 강의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8월달 중순부터 말까지는 휴가철이라서 안 했고요. 9월 2일부터 다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타운과 재개발이 2002년도에 MB 서울시장일 때 추진을 했던 거죠.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고 지금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40살인데요. 그때 1억 미만이었던 빌라들이 지금 다 10억, 18억, 20억짜리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많이 투자해야지 수익을 보는 부동산 투자 시장은 아닙니다. 소액이더라도 여러분이 서울의 미래, 그 지역의 미래 가치에 배팅을 하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종류와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다양하게 서울 전역에 거쳐서 분포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서대문, 이왕이면 강남 4구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자, 지금 9월 2일 날에 강의 일정 PNG 파일로 나가고 있죠. 하단의 번호로 문자 하나 주시면 간략하게 제가 텍스트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 강의 참석하실 요령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과 모레는요, 또 지역 추천하는 영상을 많이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구독해놓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악플도 좋으니까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